4월 26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경마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출전 제외도 많았고 출전 취소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배당판도 그렇고 어지러운 가운데 거의 저배당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경주들이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요. 금주 경마도 역시 월말 경마죠. 그러다 보니까 출전 두수가 좀 많고 편성 자체도 상당히 좀 팍팍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필을 충마로 놓을 수 있을까? 이 점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편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마가 늘 어렵지만 항상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부진마 편성이죠. 부진마 편성인데 여기에 이 3번마 로드 투 어스퍼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출주를 하려고 그랬었죠. 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출전 중지가 됐던 마필인데 그 당시에도 사전 예상 인기 1위였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도 역시 이 부진마 편성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선행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로드 투 어스퍼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겠죠. 그리고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승부는 필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는 이 3번마 로드 투 어스퍼가 선행을 가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그런 편성이고요. 후차권에서는 아마 이 9번마 문학벨이 많은 인기를 누릴 텐데 글쎄요, 저는 제가 추천하는 마필들이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3번마 로드 투 어스퍼는 어쨌든 전개가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추천할 마필들은 능력 차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후착마를 어떻게 찾느냐 이거에 따라서 환수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9번마 문학벨은 지금 상승세는 상당히 좋죠. 직전 경주 3착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2착을 한 마필입니다. 3착 순번에 걸려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밋밋한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9번마 문학벨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게이트에 지금 음파질주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는 좀 밋밋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일단은 게이트가 유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이고 조제로 기수 작년 말에 상당히 좀 몰아치기를 했었던 기수죠. 근데 연초에 조금 숨고르기를 하더니 최근에는 다시 또 자기의 기승수를 보이고 있는 기수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상승세의 기수가 서울에서는 문세영 기수는 어쩔 수 없이 늘 상승세라고 봐야 되고요. 조재로 기수나 장취열 기수 그리고 최근에는 김철호 기수하고 정우주 기수가 조금 잘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김태희 기수하고 김효정 기수 여자 기수들이 자기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수가 조금 부진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자, 어쨌든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게이트가 유리해졌고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마 음파 질주도 조금은 빠르게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은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4번마 더선 몬스터 원래대로라면 아마 이 마필이 크게 인기가 없을 텐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가망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을 좀 어떤 관점에서 보냐 하면 주행심사를 3월 27일 날 받았는데 이때 선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직전 문세영 기수가 이제 연습 주행에 나왔는데 일부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행심사지만 좀 강한 마필들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저는 이 마필은
좀 의도적으로 걸음을 좀 숨기고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드는 마필입니다. 물론 뛰어봐야 알죠. 뛰어봐야 알겠지만 느낌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결국 인기마지만 저는 뒤로 돌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보여준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3번마 로드 투 어스퍼를 중심으로 조금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로드 투 어스퍼, 9번마 문학벨, 2번마 음파질주,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더선 몬스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4번마 용암사랑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5번마 기대하라든가 11번마 스터닝 스텝 이런 마필들이 조금은 빠르게 달아붙을 경주입니다. 그리고 6번마 운주 타임이 근성을 바탕으로 해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게이트에 이점 있는 이 1번마 큐피드 월드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선에서 끝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7번마 그레이 팬텀이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막판 근성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저는 좀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은 제가 보는 이 1번마 큐피드 월드, 4번마 용암사랑, 5번마 기대하라, 6번마 운주타임, 11번마 스터닝 스텝, 이 5마필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 중에서 전개로 보면 저는 솔직히 1번마 큐피드 월드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물론 발주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게이트의 이점을 지금 안 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막판 탄력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 물론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점점 마필이 조금 힘이 차가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안게이트 최적의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로 저는 1번마 큐피드 월드를 보고 있고요. 4번마 용암사랑은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앞선 전개를 하지만 경합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자, 직전 경주에서는 4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고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결국 이 용암사랑이란 마필은 전개에 있어서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근데 이번 경주 편성상으로는 발빠른 마필이 크게 보이지 않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보다도 전개로 단독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마 기대하라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기마가 될 가망이 조금 높은 마필인데 좀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죠. 인기권의 마필인데 항상 자기 걸음을 좀 못 내고 있는 그런 느낌의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마필은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이 좀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편성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웬만한 편성에서는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운주 타임이,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은 좀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체가 좀 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경합 상황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런 마필들의 특징이 근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흐름이란 얘기죠. 그러면 6번마 운주 타이밍 입장에서는 선입권 따라가는 이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는 마필로 저는 6번마 운주 타임을 보고 있고요. 자, 11번마 스터닝 스텝은 이게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상당히 힘이 좋은 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밀어내는 힘이 좋다 보니까 외곽이긴 하지만 좀 앞선의 마필들을 좀 휘감고 나갈 가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개가 된다면 스터닝 스텝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만약에 좀 외곽에서 앞선의 마필들과 경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게이트 분리를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는 글쎄요, 11번마 스터닝 스텝이 보여준 지금의 어떤 순발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선을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스타트가 딱 될 때 뭐 4번마 용암사랑이라든가 5번마 기대하라, 6번마 운주 타임 등이 딱 서버리면 11번마 스터닝 스텝이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앞서로 딱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전개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다만 마이야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래서 어느 정도 좀 인기마가 될 가망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전개를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마 스터닝 스텝은 저는 전개에서 좀 불리함을 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좀 제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어쨌든 전개가 유리한 1번마 큐피드 월드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큐피드 월드, 6번마 운주타임, 4번마 용암사랑, 그리고 목병마로 5번마 기대하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산마 6등급에 1400에 출전하는 마필들, 뭐 기본적으로 부진 마필이라고 봐야죠. 자, 이번 경주도 솔직히 믿을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배당판이 열리면 인기만은 나올 텐데, 그 인기라는 게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을 동반한 인기라기보다는 너무 볼마필이 없다 보니까 이 말도 될 것 같아, 저 말도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의 인기매가 될 가망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결국 전개를 어떻게 탈 것이냐인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번 게이트에 있는 관악산 체크인, 기본적인 순발력은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직전 경주 6번 게이트에서 어쨌든 앞선을 나가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경주는 관악산 체크인이 버텼다라기보다는요, 뒤에서 올라올 마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악산 체크인 입장에서는 좀 앞선을 나가서 그냥 자기 순위를 지키는 그런 전개를 했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악산 체크인이 선행을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따라 붙을 마필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관악산 체크인이 어쨌든 직선주로에서는 걸음이 무뎌질 겁니다. 걸음이 무뎌지기는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마필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관악산 체크인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한다면 초반에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들이 동반 입상할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보다는요. 자, 그랬을 때 2번마 관악산 체크인이 나갈 때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질주천하나, 6번마 블랙러시안, 7번마 썬더마블, 뭐 8번마 서울농부,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저는 이 7번마 썬더마블, 김현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의 경주를 나왔지만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인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아주 못 뛰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발주가 잘 안 되면서 뒤에서 좀 고전을 하고 막판에 좀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인데, 솔직히 이 두 번의 경주에서 썬더마블이 보여줬던 경주력으로 봤을 때 현편성에서는 이 썬더마블이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의 경주가 다 선행 강편성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썬더마블 입장에서는, 특히나 김효정 기수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2번마 관악산 체크인이 딱 나갈 때, 그러니까 이런 전개가 딱 될 때 이 2번마 관악산 체크인에 어깨 붙여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저는 썬더마블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해질 수 있고, 6번마 블랙러시아는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은 왜 인기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밋밋하죠. 그러니까 편성이 되게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마필은 솔직히 강하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4번마 질주천하는 직전에 이 관악산 체크인과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1초 차이가 났으니까 한 6마신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김하연 기수죠. 김태희 기수, 김효정 기수가 다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자 기수 중에 한 명인 김하연 기수도 좀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마필 지금 열이골본을 나와서 3착 한 번 한 게 답니다. 그러니까 더 보여줄 거름이 있는 마필은 아닌데, 전개로 앞선 전개, 그렇다고 선행 경합을 하지 말고 앞선의 마필 보내놓고 선입권 앞선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힘한 배를 하면서 갔을 때 어차피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8번마 서울농부는 전 이혁 기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혁 기수가 되게 부진했었죠. 그러면서 좀 컨디션 조절 때문에 출전도 좀 자주 안 했고, 지난주부터 이제 이혁 기수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옛날에 그 파워풀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전개를 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농부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는 그런대로 순발력을 보였는데, 자, 직전 경주는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가 안 됐죠. 근데 데뷔전에서는 이혁 기수가 기승했던 겁니다. 이때 정도의 순발력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이번 경주 이 8번마 서울농부가 어떻게 보면 기습 선행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그럼 전개 자체는 상당히 좀 재밌어지겠죠. 왜냐하면 최고 인기마가 될 관악산 체크인도 저는 솔직히 선행을 못 가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맛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는 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관악산 체크인이 선행을 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관악산 체크인을 좀 강하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외곽에서 어떤 마필이 뭐 썬더마블이라든가 서울농부가 강하게 치고 나가서 선행을 가버리면 관악산 체크인도 장담은 못하는 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그냥 마번 순서대로 네 마필 추천하겠습니다. 2번마 관악산 체크인, 4번마 질주천하, 7번마 썬더마블, 8번마 서울농부. 이 중에서도 글쎄요, 저는 7번마 썬더마블의 전개가 좀 재밌을 것 같고요. 8번마 서울농부 이혁 기수가 기습선행을 간다면 재밌는 전개가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여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국산마 5등급 마필들 중에서는 중하, 거의 하급 편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뭐 상위군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 마필도 크게 없는 그런 편성이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경마에서는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를 그냥 좀 쉽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좀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이 8번마 맥스파티라든가 뭐 10번마 올포요드림,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외곽에는 실버마 아치데이, 뭐 이런 마필들도 앞선에 갈 수는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만약에 앞선을 가게 되면 저는 안게이트 마필들이 다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서 조금 뭐 인기권에 있을 마필이 5번마 빈체로 킹이라든가 3번마 캡틴 라이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5번마 빈체로 킹이 직전 경주 1400에서 2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28번을 나온 마필입니다. 3번마 캡틴 라이즈는 직직전 국산마 6군 1300m 고별전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하고 직전에 승군전에 나왔는데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경주가 전개가 될 때
안게이트 마필들이 이렇게 막 튀어나올 때 외곽에서 8번마 맥스파티라든가 10번마 올포 유어드림, 11번마 아치데이, 여기에 9번마 브리도 킹스타도 어느 정도 좀 기본 순발력 갖고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 외곽의 마필들이 싹 휘감고 앞으로 딱 나와버리면 안쪽 게이트의 마필들이 저는 다 갇힌다고 봅니다. 그럼 전개가 어렵다는 얘기죠, 안게이트 마필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이 네 마필, 이 네 마필 중에는 뭐 인기마도 있겠지만 아마 올포이오드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기를 못 누릴 거예요. 31번을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상승세의 김태희 기수가 기승했다는 거고, 9번마 브리도 킹스타는 이 마필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이죠. 데뷔할 당시만 해도 좀 많이 띄워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걸음을 거의 못 냈습니다. 그러면서 직전에 2착으로 지금 승군전에 나온 마필이죠. 그러니까 상대는 더 강해졌는데 저는 이 마필은 기본 능력은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군전이긴 하지만 약편성이고요. 8번마 맥스파티는 직전에는 지금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이번 경주에는 저는 선행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11번마 아치데이는 직전 국산마 5군 경주 뭐 상대가 강하든 안 강하든 이 현 군에서 우승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휘감고 나오는 전개를 했을 때 안게이트가 다 갇힌다. 그럼 안게이트에 있는 인기 마필들의 전개 자체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솔직히 크게 믿을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마번 순서대로 네 마필만 추천하겠습니다. 8번마 맥스파티, 9번마 브리도 킹스타, 10번마 올포 유어드림, 11번마 아치데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이 9번마 브리도 킹스타, 이 마필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좀 자기 걸음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능력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인기 방송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배당을 노리기는 좀 어려운 경주지만 전체적으로 마필의 능력이 인기마들이 좀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당은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 경주의 전개의 키는 이 1번마 원평광야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게이트가 유리하죠. 1번 게이트에 기본적인 순발력에선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 절대 밀리지 않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경합 상황에서 막판 버티는 힘이 약한 거죠. 거기에 이제 6세가 되고 서서히 이제 하향세에 접어든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 1번마 원평광야가 뭐 되든 안 되든 문정균 교수가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가 버리면 전체적으로 앞선의 마필들의 전개가 꼬일 가망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개가 되면 안게이트의 1번마 원평광야가 강하게 치고 나가고 8번마 원더풀 동촌이 최근에 상승세를 바탕으로 좀 빠르게 붙일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여기에 뭐 안게이트에 있는 2번마 벽송이라든가 7번마 조이라이트 뭐 이런 마필들이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고요.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한데 전체적으로 이 앞선의 마필들이 혼전 상황으로 흐를 가망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이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200m 경주가 앞선에서 이렇게 늘어지는 전개가 만약에 되게 되면 그냥 앞선 마필들이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옆으로 늘어지는 전개, 앞선의 마필들이 막 뭉치는 전개가 나오면 요 바로 뒷자리 선입권 꽃자리에서 힘 한 배를 하면서 따라가는 마필들이 가장 유리하죠. 저는 이번 경주도 이 전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꽃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미스터 스톰입니다.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복마기 때문에 좀 믿어 못 믿어의 마필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는 전개가 저는 잘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게이트가 너무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그래서 전개로 봤을 때는 이 3번마 미스터 스톰이 가장 좋아 보이고, 자, 앞선에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1번마 원평 강해가 강해지겠지만 전 3, 4코너 지점에서 이 8번마 원더풀 동촌이 넘어설 수 있다. 왜?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해서 좀 살아나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2번마 벽송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가 너무 아쉬웠죠. 박태종 기수가 무리한 전개를 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리한 전개였습니다. 이 벽송이라는 마필은 좀 힘한 배를 하면서 가면 따라가는 전개도 저는 가능한 마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무리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아예 걸음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박태종 기수가 저는 아마 1번마 원평광야나 8번마 원더풀 동촌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7번마 조이라이트죠. 연속해서 이착을 하고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우승 없이 승군한 마필들은 솔직히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승 한 번을 하고 이렇게 넘어온 마필들과는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 저는 이 조이라이트라는 마필은 마필 자체가 뭐 아주 강하다, 좋은 마필이다, 뭐 순발력이 좋다, 뭐 뒷심이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꾸준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뭐 아직까지 뭐 4번뿐이 안 뛰었기 때문에 이 마필을 특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효정 기수가 이 7번마 조이라이트라는 마필을 가지고, 이 마필도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앞선이 되게 두터워요. 무리한 선행 경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따라간다, 또는 앞선의 마필을 물어놓고 간다, 다시 말하면 간격 없이 간다, 이런 전개를 만약에 타게 되면 저는 7번마 조이라이트가 막판에 한 발은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이외의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자력 입상에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소개해드린 이 5마필들 중에서 승부가 날 건데, 그 중에서 1번마 원평광야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미스터 스톰, 7번마 조이라이트, 8번마 원더풀 동촌,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벽송, 이 4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4등급의 단거리 경주답게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전개에서 앞선이 막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난타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선이 다 무너진다. 그러면 막판 탄력 좋은 마필들이 입상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아무래도 선행마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는 마필들이 좀 인기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배당을 안고 들어온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번 경주도 그럴 것이냐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이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기본적인 뒷심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설프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마필들은 저는 승부가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마필들이 입상을 하면 제 예상은 틀리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마필이 11번마 파이널고입니다.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11번마 파이널고를 복병권에서 많이 추천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성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인데, 어쨌든 초반이 좀 아쉬운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주가 좀 빠르게 흘러갔을 경우 따라갈 시간이 나오지 않는 마필이 21번마 파이널고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앞선이 엄청나게 두터운 경주이기 때문에 11번마 파이널고가 전개가 좋지 않을까,
거기에 또 마이야 기수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이 간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버마 파이널고가 올라올 시간은 없다라는 거고, 그럼 앞선에서 뛸 마필이 뭐냐? 2번마 컴플리트 스텝, 7번마 큐피드 잇, 9번마 라온 이클립스, 이런 마필들이 저는 앞선에서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4번마 안양기쁨이나 5번마 스타트랙 보여준 순발력으로는 이 두 마필의 순발력이 뭐 어느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합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쉽게 무너지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3코너에서 4코너 들어가는 지점에서 좀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다. 왜? 초반에 앞선을 가기 위해서 무조건 힘을 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일단 7번마 큐피드 잇은 연속해서 2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의 기본 능력은 분명히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지금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도 나갔던 그런 마필이고요. 일반 경주에서는 기본적인 자기 걸음 낼 수 있는 마필이고 순발력도 아주 막강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큐피드 잇이 저는 장래 발전 기대치도 분명히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9번마 라온 이클립스가 직전 승군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남기긴 했는데 뭐 상대가 많이 강해졌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게이트가 9번 게이트로 좀 밀려 있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2번마 컴플리트 스텝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올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휴양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경주 적응을 좀 해봤던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 이번 게이트에서 이 마필이 만약에 기습적인 선행을 나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버틸 힘도 갖고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이 7월 7일 경주, 이제 한 10개월 전 경주죠. 이때 보시면 뭐 스팔타, 울트라 썬더 이런 마필들과 경합을 했던 마필입니다. 착차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플리트 스텝이라는 마필도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 그러면 이 마필은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 중에 이 세 마필이 살아남을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이 10번마 레몬케이를 좀 강하게 보고 싶습니다. 4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근성이 상당히 좀 좋은 마필이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지금 이 마필이 지금까지 뛰어온 모습을 보면 다 선행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요, 순발력이 막 막강해서 선행을 가는 마필이 아니고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근성을 갖고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힘이 좋았던 마필이죠.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에 외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0번 게이트라는 게 레몬케이 입장에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마필 밀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딱 됐을 때 뭐 2번마 컴플리트 스텝, 4번마 안양기쁨, 5번마 스타트랙, 뭐 여기에 7번마 큐피드 잇까지, 그리고 9번 라운 이클립스, 앞선이 막 어지러운 경주거든요. 여기서 10번 게이트에서 레몬케이가 쭉 앞으로 빼서 이렇게 들어오면 저는 충분히 앞선 자리를 갈 수 있다. 3, 4코너 이후에는 앞선 자리를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문제가 부담 중량입니다. 이 마필이가 플러스 4라는 부담 중량이 레몬케이가 기본적인 선행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3, 4코너까지도 밀고 나와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서 힘 한 배를 못했을 경우 직선주로 해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김용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최근 김용곤 기수의 기승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용곤 기수가 조금 이제 기승 횟수가 좀 많아지고는 있는데 정말 들어올 마필만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뭔가 힘을 좀 써야 되고 해볼만 하고 뭐 전개를 타야 되고 이런 마필은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곤 기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부담 중량이 플러스 4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전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고요. 아예 처음부터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이건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 부담 중량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초반 밀고 나와야 됩니다.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빠르게 앞선 자리를 확보를 했을 때 그때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금 능력으로 봤을 때는 10번마 레몬 K가 가장 좋아 보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개에 의해서 이 10번마 레몬 K도 무너질 수 있다죠. 오늘의 편성 자체가 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마필을 강하게 충만을 놓기가 어려운 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레몬 K, 7번마 큐피드 잇, 9번마 라운 이클립스,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컴플리트 스텝,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인기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을 이 2번마 컴플리트 스텝, 이 마필이 선전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도 편성 자체로만 놓고 보면 좀 혼종구도입니다. 아주 강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는 편성도 아니고요. 또 어느 마필을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경주도 아닙니다. 일단 스타트가 딱 되면 1번마 오선 브레인과 5번마 럭키 프랭크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디아나 이 마필이 과연 어느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하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11번마 디아나가 저는 이 디아나라는 마필의 근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디아나가 만약에 초반에 빠르게 넘어가 버리면 오선 브레인이나 럭키 프랭크의 전개 자체가 꼬일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오선 브레인이 만약에 좀 게이트의 이점으로 강하게 치고 가고 11번마 디아나가 어깨 짚어가는 전개가 되면 결국 이런 전개가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번마 럭키 프랭크의 전개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m에서 게이트 이점 있는 1번마 오선 브레인 그리고 게이트에 가장 불리함을 안고 있는 11번마 디아나가 초반에 저는 강하게 붙을 가망이 높다. 근데 만약에 이 두 마필을 단순 비교를 해서 놓고 보자면 저는 11번마 디아나의 근성을 좀 높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뒤에서 따라오는 전개 1400m 경주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이 9번마 구체강. 저는 이 마필이 직전 이 2월 8일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인기 1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졸전을 펼치고 말았죠. 솔직히 구체강이 나노마신이나 히어로삭스, 킹칼레 이런 마필들한테 진다? 물론 전적이 짧은 마필이고 아직은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두 번에 보여준 능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자, 마이야 기수가 연습 주행을 하고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 구체강은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자기만의 걸음으로 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9번마 구체강의 기본 능력을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데뷔전에서 이 7번마 구체강이 크게 인기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구체강을 상당히 강하게 추천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바람이 막 불어서 인기 3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 모습을 보였고 2회전 경주에서도 충분히 자기 걸음을 냈기 때문에 이 2월 8일 경주에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이때 문세영 기수가 그 2월달 그렇죠. 2월달이죠. 상당히 좀 바닥을 칠 때입니다. 인기마 갖고 다 안 들어올 때였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이마필이 당일 현장에서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장래 발전 기대치를 생각했을 때 가장 기대하고 있는 마필은 이 4번마 글로리 영광입니다. 자, 시시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데뷔전에서는 밋밋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 인기 1위였습니다.
데뷔전인데 인기 1위였던 마필인데 밋밋한 모습을 보였고 2회전 경주에선 이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경주의 흐름이 되게 빨랐던 경주입니다. 다 센 마필이죠. 순발력이 오리온 알파, 스마일링, 크림트 월드 다 순발력 좋은 마필들입니다. 이런 마필들과 싸우면서 스타트가 좀 늦었죠. 그러면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마필은 점점 힘이 차가면서 그러니까 경주에 좀 적응하기 시작하면 자기 걸음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상당히 좀 좋은 마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세지를 않습니다. 세지를 않기 때문에 이 4번마 글로리 영광이 시시원 기수가 저는 좀 휘감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3, 4코너 선입권 뒤편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3, 4코너 돌 때 휘감고 나올 가망이 좀 높은 마필이 4번마 글로리 영광이고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이 2번마 비상대위가 출전을 하는데 이 마필이 2연승을 거두고 직전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 좀 아쉬운 고배를 마셨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비상대위라는 마필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마필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경합 상황, 몸싸움이 심하게 벌어지는 그런 편성에서는 이 비상대위가 힘을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편안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저는 이 비상대위가 포지션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앞선에 가기도 힘들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마필들의 압박이 상당히 심할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비상대위가 당일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약하게 보고 싶은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디아나, 9번마 구체강, 4번마 글로리 영광,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오선 브레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안말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3주째 이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혼합 4등급 경주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특히나 그게 1800m에 걸려버리면 더 어렵습니다. 믿을 마필이 없어요. 충마급의 마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느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 편성상 유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뭐 딱 눈에 띄는 마필은 20번마 안다미로죠. 최근 상승세의 마필이고 직전 우승으로 이제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2점 그리고 투하나인드 서브의 자마 그러니까 장거리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는 혈통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승군전이기 때문에 2kg의 감량 2점을 안고 있다. 이 점도 다 좋은데 문제는 이 마필이 장거리를 안 뛰어봤다는 겁니다. 1800m의 경주 경험이 없죠. 거기에다가 단거리 위주로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지금 경주 거리를 늘렸습니다. 최근 4번의 경주가 다 1200m 경주거든요. 그럼 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서는 이 마필이 인기마가 되기는 할 텐데 이렇게 급격하게 경주 거리를 늘렸다. 이거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편성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뒤로 돌리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경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이 2번마 케레르, 3번마 브라이트 위너, 5번마 핵다이아, 8번마 블레이밍호입니다. 물론 여기 10번마 안다미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5마필을 보는데 자, 2번마 케레르는 완전 기복마죠.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고 근성은 있어 보이는 마필인데 전체적으로는 좀 밋밋한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뭐 편성은 약했지만 그래도 좀 막판에 올라오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이번 경주의 경주 흐름은 빠르지 않다. 그러면 케레르에게도 막판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3번마 브라이트 위너가 연속해서 입상 후에 직전 경주 인기마였지만 좀 아쉬운 승부를 했습니다. 물론 뭐 테마탄생 퍼지킹 뭐 이런 마필들과 싸웠는데
강편성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들이죠. 지난주에 이 마필들이 거의 다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아주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이 브라이트 위너 어쨌든 1800m 경주에 입상한 경험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가운데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치는 좀 있는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 5번마 핵다이아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능력이 없어서 성적이 안 나온다 뭐 이러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왜 능력이 안 나올까? 마필을 보면 상당히 좀 멀쩡한 마필입니다. 멀쩡한 마필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체중도 들쭉날쭉이고 마필의 전개 스타일, 그러니까 질주 습성이죠. 이것도 딱 잡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고, 이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자기 걸음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어쨌든 이 핵다이가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8번마 블레이밍워, 계속 작순권 언저리에 맴돌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은 언젠가 한 번은 분명히 입상에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블레임의 자마거든요. 기본적인 능력,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필의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이 마필은 초반 스타트가 어느 정도 자기 걸음으로 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타트만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자기 걸음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편성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이 임다빈 기수가 좀 재미있는 승부를 한다면 이 블레이밍 워도 충분히 가능성은 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번 경주가 이렇게 5마필이 되는데 더 이상 압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일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 이런 거를 보면서 배팅을 하는 시점에서 압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당일 현장에서 이 5마필의 어떤 그 컨디션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하더라, 뭐 나빠 보이진 않더라 라고 한다면 저는 배팅하기 어려운 경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죠. 10번마 안다미로 기본 능력에서는 또는 최근에 상승세까지 감안을 하면 안다미로를 절대 뺄 수가 없는 마필인데, 문제는 경주거리가 대폭 늘어났다.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웬만하면 솔직히 배팅은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듯이 2번마 캐레르, 3번마 브라이트 위너, 5번마 핵다이아, 8번마 블레이밍워, 10번마 안다미로, 이 5마필 중에서 당일 현장에서 한두 마필을 제외할 수 있다면 저는 강하게 배팅을 할 건데, 제외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말 저 말 다 사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깨끗하게 배팅을 포기하고 관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번 경주도 국산마 3등급의 중하급 편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마필 없는 편성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그리고 최근의 컨디션까지 감안을 해서 마번을 도출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 9번마 태평 레전드 게이트가 좀 불리합니다. 외곽에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어차피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기습 선행을 간다면 좀 버티기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승세라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순발력과 근성 갖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는 어쨌든 부담 중량이 상당히 대폭 늘어나 버렸죠. 이 부담 중량이 정말 말 그대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기습 선행을 가서 선행에 성공을 하면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행을 못 가거나 경합 상황에서 초반에 힘을 쓰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 부담 중량 증가가 말 그대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개를 어떻게 탈 것이냐인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는 이 9번마 태평 레전드가 선행을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괴롭힐 수 있는 마필이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한강보스 정도인데, 기본 순발력으로 놓고 보면 전 9번마 태평 레전드가 선행을 갈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2연승을 거두고 3연승에 도전하는 이 11번마 아르고리치,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마필도 역시 부담 중량이 늘었죠. 58, 한계 중량까지 왔지만 편성은 많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꼭 선행만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이 점 때문에 이 9번 태평 레전드와 11번 아르고리치, 이 두 마필의 조합이 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릴 그런 경주고요. 3번마 스마트 클레어가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뭐 배팅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스마트 클레어라는 마필은 최근에 좀 막판 탄력을 바탕으로 성적을 좀 내고는 있는데, 이 세 번의 경주를 제외하고는요, 솔직히 최근엔 이렇다 할까, 승군을 해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늘 인기권이지만 아쉬움을 계속 줬었던 마필이고, 인기마일 때 위험한 인기마로 뺄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스마트 클레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최근의 모습은 상당히 좀 자기 걸음을 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강하게 배팅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마필이고요. 자, 4번마 지모션이 직전 경주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마필도 마체가 좀 작다 보니까 이제 승군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순발력이 있었던 마필이고 휘감고 나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좀 하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앞선을 잘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전 경주에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견제가 없었죠. 그러면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프로칸 기수가 멋있게 치고 올라왔는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그런 전개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 경주 8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권하고 싶은 경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3연승에 도전하는 마필 두 마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을 쉽게 제외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의 조합에 어느 정도 내가 자신이 있으면 배팅하겠는데 부담 중량이 높죠. 여기에 대항마로 나올 수 있는 게 3번마 스마트 클레어인데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믿으면 못 믿어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지모션이 뭐 이 마필도 뭐 인기가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니지만 약간은 밀려 있을 가망이 있기 때문에 지모션을 축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는 생각이 참 많아지는 편성이거든요. 그래서요, 8경주에서는 제가 그래도 마번이라도 추천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배팅을 권하지 않는 경주고요. 하루에 한두 경주는 관전하셔야 됩니다. 뭐 10경주 다 배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뭐 현장 상태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강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배팅 자체, 아니면 뭐 저배당에 배팅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관전하는 경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등급 경주죠. 2등급 경주기 때문에, 그리고 2등급의 1400m에, 아주 부진마들이 나오는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승부는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승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 두 마필도 어느 정도 인기권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죠. 8번마 JS 로드나 9번마 스팔타, 이런 마필들도 인기권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봐야 되는데, 저는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겁니다. 이번 경기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이 1번마 신한 특송이 과연 어느 정도 인기권이냐, 아니면 배당을 낼 수 있는 배당마가 될 것이냐,
전 이게 관심거리입니다. 뭐냐 하면 이 마필은 솔직히 제가 이 신한특송이라는 마필을 가지고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봤던,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3, 4코너에서 휘감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안쪽에서 막 밀고 나오면서, 이게 540km대 거구의 마필이거든요. 막 밀고 나오면서 멋있게 날아오는 그런 마필이고, 빅투아르 기수와는 호흡이 잘 맞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빅투아르 기수가 5번마 블랙 초콜릿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수가 김철호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그럼 김철호 기수와는 좀 어울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김철호 기수가 신한특송과는 그런대로 좀 궁합이 맞을 수 있는 그런 기수로 보고 있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냐면, 직전에 이마필이 3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인기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죠. 저는 배당의 메리트가 없다면 솔직히 신한특송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하지 않을 건데,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면 이건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이 3번마 마이티 네오가 저는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선행 맞고요. 그리고 기대치가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뭐 지난주에 페퍼엑스가 무너지면서 이제 뭐 원평스톰이나 파이널 K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1등급까지 갔고, 그 다음으로 봤었던 페퍼엑스가 무너졌고, 이 마이티 네오는 그 정도 급은 저는 아니라고는 보지만, 앞선을 가면 단거리 중장거리까지는 물론 1400m까지는 충분히 승부가 가능한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이 3번마 마이티 네오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마필이 경주를 주도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승부전에 나오는 JS 로드라든가 제가 늘 추천을 했었던 이 9번마 스팔타, 이런 마필들의 전개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승군전이라는 좀 약점도 있고, 그래서 이 두 마필은 지금 다 뺄 생각이고요. 결국 이렇게 스타트가 됐을 때 3번마 마이티 네오가 강하게 치고 나가고, 여기에 뭐 9번마 스팔타, 8번마 JS 로드가 나갈 때 1번마 신한특송은 딱 여기서 자리만 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최적의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적의 전개를 할 수가 있으면서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가 있고, 여기에 5번마 블랙 초콜릿이나 7번마 음파 챔피언도 조금은 빠르게 선입권에 붙일 가망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필들은 다 전개만 탈 수 있으면 버틸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들도 다 1등급을 넘보는, 1군을 넘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마필들이 인기 많을 텐데, 신한특송은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인기도가 조금 밀릴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한특송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하면 재미있는 결과도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마이티 네오, 1번마 신한특송, 5번마 블랙 초콜릿,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음파 챔피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